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번 법에 대한 공적인 법률 제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적인 의료제도 개선책 개혁안에 대한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낼 때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가령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어떤 철사줄이나 무슨 옷걸이 같은 게 있을 때 너무 많이 기울어졌을 때는 이쪽 가운데다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시 기울죠. 그러니까 이 역방향으로 더 기울어 놔야만 이것이 어느 정도 중간에서 잠시라도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측면에서 좀 과장되게라도 좀 과감하게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상식을 벗어났다? 절대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적인 추세, 어떤 매너리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아니다? 또 하고 있다. 이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까지 같이 판단했을 때 나온 결론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 지역의 의대를 또 신설하겠다. 공공의대를 따로 짓겠다. 공공의대를 따로 짓겠다. 하는 그런 엉뚱한 발상들에 대한 저의 반대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반대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현직 의사들, 앞으로 또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님을 경고드립니다. 그러므로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시면 좋겠어요. 괜히 제 얘기 듣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솔직 담백하게 의사의 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 소셜 어떤 스트럭처 상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의 분포, 의사의 배치,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감없이 아주 솔직하게 해결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새로 병원을 짓고 더 짓고 더 양성하고 해서 드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갖다가 전혀 안 들이고 오히려 줄여서 감소시키면서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양심에 호소해서 전혀 사심 없이, 밥그릇 싸움 없이 어떤 의사의 이기적인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의료개혁이고 어떻게 되면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즉,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에 의사가 없다, 지방에 병원이 없다, 무슨 지방의 의료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있지 않다는 등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여자 대학에만 있는 어떤 법 전문대하고 그렇죠? 하고 법 전문대하고 의사를 키워내는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상당한 모순을 느꼈어요. 뭐냐면 어디 좀 충청도 쪽, 강원도 쪽, 어디 쪽, 전라도 쪽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를 더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참 모순인 게 또 하나 뭐냐?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요번 수능 2023년 그 수능에 의대 쪽을 뭐 의예과건 의전환이건 의대 쪽을 지원한 지원율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몇 프로? 몇십 몇 대 일? 뭐 저기 과학적으로 뭐 기계공학이나 그런 쪽으로 뭐 전자공학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사람 이 경쟁률이 그러니까 대학 전체 경쟁률이 17대 1이었다면은 의과대학은 뭐 몇십 대 보여드립니다. 60 몇 대 1인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번에 인하대 의대, 인천에 있는 인하대 의대가 확 떴는데요. 거의 700대 1에 700대 1의 수시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본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하대의 성공을 깊게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핵심 문제는 어디냐? 이 사회적 공공재가 된 얼마 전에 됐죠. 사회적 공공재가 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 왜들 그렇게 자식들을 갖다가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의사하면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 되래요. 의사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 되래요. 잠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밝힐 수가 없고요. 저는 본적하고 원적이라는 거 아시죠? 원적, 본적. 지금 사는 데 말고 제 원적하고 본적이 모두 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예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론 제가 좀 이렇게 못 산 건 아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태어난 건 병원이죠. 태어난 건 병원이지만 그 당시 제 주소지가 바로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 즉 궁전 앞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제가 보기로는 어떤 뛰어난 양반은 아니었어요. 최씨들이 뭐 고려시대 때는 뭐 최씨 무신 정권 해가지고 최씨들이 막 최영 장군 막 날아다녔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선시대 때 그 최씨들은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는 많은 활약을 했어요. 특히 제가 볼 땐 제 조상들은 그 유기전 쪽에서 궁중에 물건을 옮기고 이렇게 만들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나 혹은 이제 그 외국에 사신을 파견 나갈 때 이제 통역관, 역관, 통역관 같은 걸 많이 맡아서 하는 어떤 중인계급이라서 뭐 돈은 또 이렇게 들어오는 뒷돈은 많았을 걸로 추정돼요. 근데 직접 조상이 그런지 모르고, 아무튼 최 씨들이 좀 그런 중인으로서 살았죠. 하지만 우리 고향이 거기란 말이에요. 거의 600년 동안 고향이 서울 종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 뭐 이제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때문에 고향으로 간다. 아니, 난 어디로 가? 난 고향 가려면, 그러면 세종문화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오면은 고향 갔다 온 건가요? 거기 가서 막 길거리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차례 지내고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타양 싫어, 고향이 좋아하는데, 이건 서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 다 쫓겨났고. 근데 요즘엔 또 사대문이 아니라 이제 강남, 뭐 서초동, 무슨 청담동 그런 데가 좋은 데니까는 그런 데서 쯤에서 서울 출신들이 순수 토박이 서울 사람들이 몇 프로나 이 서울에 좋은 데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간간히 살아도 이제 서울 변두리 안에 인서울에 있으면은 그나마 큰 성공이죠. 서울 출신들. 출세한 겁니다, 여러분. 서울 출신들, 인서울 하신 분들,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은 물가가 비싸요. 경쟁이 심하고.
자리가 취업하기가 힘들어. 서울 사람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니까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다 이거야. 서울 중심가에 살고 싶다 이거야. 근데 집이 너무 비싸. 생활비도 서울이 너무 비싸. 근데 그 집값이랑 물가를 누가 올려놨느냐 이 말이야. 누가 올려놨어?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 막 집값 올려놓고 딴 지역 사람들 오니까는 못 살게 하려고 집값 올려놓고 물가 올려놨어? 자기 지역에서 안 살고 서울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집값, 땅값, 물가 뭐 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어? 뭘 차려도 가게를 하나 차려도 다 서울 와서 차리려 그러니까는 서울만 빡친 거 아닙니까? 서울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잘 된 걸지 몰라도 서울 토박이들한테는 참 자기 고향에서 밀려난 거랑 마찬가지. 무슨 뭐 뉴델리나 델리나 그런 데서 필리핀의 어떤 지역 같은 데서 그 안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새로운 그 부자들에 의해서 밀려나듯이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밀려나서 살고 있는. 불쌍해요. 서울 사람들 생각보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포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학적으로 보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어떤 경로, 인류의 이동 경로 및 그 민족의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면서 이런 거 요즘에 전부 다 이제 혈청, 의학적으로 혈청, 형질, 단백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또 지역 분포를 알아낼 수 있는 대립 유전자, 우리가 알렐레, ALLE, 뭐야, 발음을 뭐 폼 잡으면 폼대로 되는 거지. 알렐레. 대립 유전자를 찾다 보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분포돼서 살고 있는지, 조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시민의 고향의 분포라는 도표가 있어요. 서울 시민의 고향의 분포를 보면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전국의 인구 비율을 봐야겠죠. 전국의 인구 비율하고 이제 실제의 이 비율을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 말이죠. 이게 참 그래요. 원래 서울 사람들이 이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지 못하죠.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뭐 그거는 뭐라고 탓할 건 아니죠. 옛날에 뭐 직장, 뭐 일자리를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뭐 아니면 출장이나 무슨 자기가 이제 뭐 발령이 뭐 서울로 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또 6.25 동란 때는 또 부산 분들이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몰리니까, 부산 한 군데로. 이 부산 분들이 야, 이거 우리 고향을 완전히 빼앗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을 가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봅시다. 중국이나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걸 제일 관리를 잘한 나라는 이 동북아에서는 일본이고요. 제일 관리를 잘한 나라는 일본이고, 대한민국하고 이 중국 지금 중국 공산당은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브레인 드레이니지라 그래가지고, 브레인 드레이니지, 뇌가 막 뇌에서 뭐 고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름이라고 얘기했다고 또 잘릴라. 뇌가 유출된다는 건 뭐냐면, 브레인 데미지는, 드레이니지는 뭐냐면은 이제 국부의 손실하고 비슷한 거죠. 인재가 이제 소실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국가 돈으로 해가지고 또 뭐 국민들의 도움으로 뭐 미국의 뭐 하버드다 뭐 예일이다 아이비리그에 진출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 따고 뭐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 자리 잡고 뭐 영국에 자리 잡고 독일에 자리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와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뭐 미국이나 유럽만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웠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 지휘자 하신 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분도 억지로 모셨다가 힘든 적이 있고 우리 축구 감독들 저 대표 선수 축구 감독 뭐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은 뭐 브레인 드레이지 두뇌 유출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어떻게 된 게 키워놓으면 나가고 아니면 나가서 키워놓으면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좀 강조를 하려는 겁니다. 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중국이나 한국에서 외국에다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잘 키우는 애들이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잘 키우는 애들이 외국으로 가버리고 또 외국 가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다 공부시켜 놨더니 안 돌아오고 거기서 살겠다 그러고 미국 좋다 그러고 영국 좋다 그러고 프랑스 좋다 그러고 안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은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중공의 책임이 있었다 이겁니다. 100% 그렇죠.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전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차피 이 사회주의적인 근간, 소셜리즘의 근간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서 시행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의료 똑바로 알아두세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의사들한테는 의미도 많고요. 권리보다 의미가 많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명예? 그건 자기가 지키는 명예지 그걸 안 지키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망둥이 꼴뚜기처럼 아니면 지느러미래 지렁이나 어떤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공의대 만들면 뭐하니 거기서 또 나온 애들이 또 빠져나와. 응? 군 장학생으로 군대 장기 복무 시켜놓으면 뭐하니 그것도 또 나올 텐데. 뭐 그런 거 걱정, 그런 수준의 걱정 갖고는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짜 현재 위기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위기설. 즉 뭐냐? 인구 증가율인데요. 가령 이제 남자 15만 명, 여자 15만 명 도합해서 1년에 30만 명이 태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1년에 30만 명 태어나는 시기가 와요. 그럼 3년이면 몇 명 태어나요? 90만 명 태어납니다. 3년이면 90만 명 태어납니다. 그걸 감안해 두셔야 돼요. 그런 추세가 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지방의 의대가 모자라서 또는 공공 의미를 가진 의대가 모자라서 의사가 부족하느냐? 그럼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느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이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경쟁률이 의대 정원 1000명 늘린다고 쳐요. 의대 정원 1000명 늘리면은 의대 안 가고 딴 데 가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그 이익을 담당할 이 머리 좋고 훌륭한 어떤 그런 걸 모든 것을 갖춘 학생들이 또 1000명이 더 의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가령 의대 정원이 뭐 4000명인데 5000명으로 늘리면은
1000명의 국부 유실이 또 되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의대를 신설해서 정원을 늘리면 또 의대로 사람을 우수한 인재를 다 쓸데없이 뺏길 뿐이라 이 얘기예요. 의사가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까? 법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사들도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최고 갖고 법대를 가고 무슨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갖고 왜 의대를 가가지고 그 아까운 인재들이 의사로서 썩고 있습니까? 의사 안 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얼마나 분야가 많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도 많고 크고 있는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인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좋은 인력을 보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좀 괴롭겠지만 의사들이 반성하고 의료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의료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주가 있죠. 주정부가 있죠. 주정부가 있으니까 50개 주정부별로 주정부 내에서만, 주에서만 자기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났다, 자기가 뉴욕주에서 태어났다. 근데 뉴욕주에서 태어난 걸 떠나서 가령 자기가 뉴욕에서 변호사를 땄다, 아니면 뉴욕에서 뭘 땄다 했을 경우에, 자격을 땄다 했을 때는 그 주에 한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 더 실력이 좋으면 또 시험을 쳐서 전국구를 따요. 전국구를 따는 사람은 미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가령 영국으로 따지자면 영연방,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까지 그걸 갖고 의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지역구와 전국구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우리나라도 그 의사 배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의사 배출을 제한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나중에 줄어야 될지도 몰라요. 뭐냐면은 이 배당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진장 노력하신 게 있어요.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 뭐야? 바로 지방자치제예요. 지방자치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고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의 꽃은 무엇입니까? 왜 중앙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크도록 했을까요? 지방의 책임이 큰 거예요. 아니, 그 지방에서 잘해줬으면, 그 지방에서 어떤 인재한테 잘해줬으면 그 지방에서 그 인재가 떠납니까? 다 글러오지? 다 글러오죠. 그 중국의 천인 계획이 뭡니까? 천인, thousand talents 플랜이라는 게, 중국의 thousand talents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1000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하버드에 유학 갔던 중국 애들이 중국으로 돌아와서 봉사하고 연구활동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영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중국이라는 지방의 자치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매력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은 그 지방이 져야 됩니다. 거기서 배출한 인재가 자기네 지역에 남고 안 남고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지방자치의 그 자치의 책임이지. 그렇죠? 그 지방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서울하고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천천히 감상을 하세요. 뭐 몇 년 안 된 거지만은 몇 년 된 거지만은 이게
정원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각 지역별로 대학들이 나와 있고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우리가 TO라 그러죠. TO 어떤 그런 주어진 그 사람의 숫자. 그러면은 예를 좀 하나 들어봅시다. 학교 숫자에 비해서 보시면 이 서울에는 학교 숫자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령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지방에서 보면은 이 지방 대학이 이제 진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저거까지 고려해야죠. 특별시가 아니라 광역시까지 고려를 해봐야죠. 광역시권까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령 이제 이 광주에서 그러니까 전남을 총칭하는 광주하고 이제 전북 통합해서 나오는 의사 숫자가 몇 명이니까? 250, 485명이죠. 485명입니다. 그렇죠? 매년 뽑는 의사 숫자,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285명이에요. 아니, 485명이에요. 500명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합쳐서 1년을 하면 500, 2년을 하면 1000, 3년을 하면 1500, 4년을 하면 2000명의 의사가 전라북도 남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4년 만에 2000명이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쪽 인구에 비해서 전라남북도의 의사 수가 부족하겠습니까? 남아도 오겠습니까? 근데 왜 안 남아돌아요? 왜 안 남아돌아요? 자기네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잘해줬으면 여기 있겠지. 일로 왔겠어요? 수도권으로? 게다가 무슨 무슨 다른 과 의사가 무슨 자기 과를 제대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피부 미용이다. 요즘에 전부 다 이상한 길로 영양제 넣고 무슨 하고 이상한 치료가 막 난무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 버는 데만 치중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 많은 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15만 명씩 난다고 규정을 했을 때요. 1년에. 남자 15만, 여자 15만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난 애들 시기에 과연 군대의 군의관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지방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사 수, 그러니까 보건진료 의사 그 숫자를 갖다가 수급할 수 있겠어요? 남자만 갖고 이렇게 쥐어짜면 그 짰을 때의 경우에요. 1년에 15만 명 나와서 다 삽니까? 15만 명이 다 성인까지 다 돼요? 15만 명을 곱하기 3 하면은 3년 사이에 45만 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45만 명의 남자가 나와요. 그러면 45만 명의 남자가 다 군대 갑니까? 이렇게 되는 시점이 오면 군대를 3년을
가게 해도 군대의 의무를 3년을 하게 돼도 다 산다고 가정했을 때 45만 다 군대를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 군대는 45만 명을 절대 넘을 수 없어. 넘는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상황을 상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성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잘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의 사회적인 소셜리스틱한 사회주의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의대를 갈 사람은 적어도 3년간 국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봉사하겠다는 각서를 쓴 사람만이 의대 입학을 허용이 돼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자도 군의관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 보건진료소로 가든지 그 3년간을 하겠다는 의무서를 각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떤 편법을 쓰냐면 나 벌써 군대 갔다 왔는데 나 군대 사병으로 갔다 왔는데 뭘로 갔다 왔는데 그거는 핑계에 지나칩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해요. 뭐냐? 진짜 자기가 의사로서의 그 성실한 직업을 수행하고 싶고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은 그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외국에도 군대 몇 번씩 가는 사람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소련이나 우크라이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다 끝냈는데 총동원령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동원령 예를 들면 자기가 군대에서 10년에 있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나라 의사 수급 숫자는 만약에 이 큰 의료가 큰 엄청난 공백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이미 군대 전에 사병으로 군대 갔다 왔다 뭐 아르티스를 했다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군대나 이 보건 의료소 복무를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약속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또 제안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인턴만 마치고 요즘에는 아예 인턴 안 한 사람은 쳐주지도 않으니까 인턴만 마치고 나의 어떤 의무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러면 공보위까지 봐주자. 단 전문의까지 따는 사람은 반드시 군의관으로 가야 된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반드시 군의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아까 얘기해 드린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화여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화여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고소는 하지 마세요. 가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못하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이화여대가. 지금 남자 여자 편갈라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남성 여성 평등이 아니에요. 왜 여자만 더 뽑아요? 여자만 더 뽑으면서 왜 그 여자들이 군의관으로 안 가고 공중보건요원으로 안 가고 법무관으로 법대를 나와서 법무관으로 안 갑니까? 그건 너무 큰 차별 아닙니까? 그거는 이화여대 차원에서 이 개혁을 반드시 선포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 법대하고 이대 의대는 남녀 공용이래. 공용이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고향까지 갖고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에요. 고향 갖고 따질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기가 출신 대학,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이거는 어떤 전제하에서냐면은 지금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저항이 너무 셀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저항이 너무 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미리 공표를 해줘야 돼. 갑자기 바꾸면은 안 되죠. 공표를 하면.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미리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즉 뭐냐? 가령 지금 2023년도로 치자면 2027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그 의대 신입생들은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의사가 됐을 때는 반드시 3년간의 남녀 구별 없이 3년간의 국가를 위한 봉사를 마치겠다고 선언을 완전히 선언이 아니라 어떤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의대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의사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지역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기 싫어서 간 지역이에요? 의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의대 가셨어요? 아, 그러면 할 말 없고, 가기 싫은 의대 갔으면 나가 할 말이 없네요. 가고 싶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의대 지역에서,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들었죠? 전라도에서만 해도 4년이면 거의 2,000명의 의사가 축적된다고. 2,000명의 의사가 축적된다고. 그럼 10년이면 몇 명이에요? 10년간 축적되면 500명 곱하기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럼 의사가 모자른 겁니까? 제가 제안하는 제도는 미국의 주 정부와 같은 제도예요. 뭐냐? 고향까지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의과대학을 갔을 때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상의 의대를 지원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지역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각서와 국가적 계약과 약속을 하고 가라, 이 뜻입니다. 즉 자기가 굳이 서울에서 진료나 의료나 병원을 차리거나 의료행위를 하고 싶다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오라. 경기도 지역이다, 수도권이다, 그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오라. 자기가 경상도에서 하고 싶다, 경상도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 대신에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된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할 수 없게,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기도 쪽에서 의사가 된 사람은 경기도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 의료행위나 의사나 개업이나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건 잠정적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대를 새로 세울 필요가 없고요. 의사의 정원을 새로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돼? 난 이런 거 싫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데 물리학과, 화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항공과, 조선학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학과서부터 진짜 앞으로 전망을 키워서 대한민국이 클 수밖에 없는 필수 산업 쪽으로 가시면 돼요. 왜 불필요하게 전부 다 의사가 되면 뭐 하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지역제입니다. 지역구제입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은 거기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령 충북에서 의사를 배출했는데 자기네 의사들을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 그거는 충북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충북에서 잘해줬으면 딴 데로 갑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중국에서 미국에 하버드에 유학시켜놨더니 안 돌아온다? 미국 사람 되겠다? 미국 시민권 따겠다? 야, 기가 막힐 일이죠. 또 칭화대학에서, 중국 칭화대학에서 실컷 장학금 줘서 공부시켜놨더니 또 커니 미국 가서 취업해가지고 미국 가서 살겠다? 미국 시민 되겠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책임은 각 지역단체에 있는 겁니다. 지역자치구제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면 202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자기가 나오는 대학, 의과대학에 자기가 졸업하는 의과대학의 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에 의한 어떤 사회 공공적 요소, 사회주의적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을 두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대를 뭐 새로 세워온다든지, 그 정계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정파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공공의대를 더 세우거나 의대 정원을 더 늘려가지고 의대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국가 발전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진짜 최고의 그런 인재들이 유출이 안 돼요. 쓸데없이 의대를 다 몰리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돈이 듭니까? 돈이 오히려 절약돼요. 그 지방은 살아납니다. 각 지방 무슨 뭐라 그래요? 군수가 아니라 지방의 뭐라 그래? 감사? 평안감사인가? 평안감사가 아니라 뭐 까먹었네. 뭐라 그래 그걸? 도지사. 각 도지사, 각 광역시장, 특별시장, 그런 양반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좋은 인재 유치하세요. 그 지금이라도 좋은 인재 유치하면은 딴 데서도 올 수 있는 건데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딴 데서도 올 수 있게끔 당신들이 합니까? 그럼 그걸 막는 방법은 단 하나다. 지역제다. 제한된 의사 면허제, 즉 자기가 나온 지역의 대학에서만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한을 두면 모든 것이 100%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